승우가 애교가 되게 많아. 뭐 절 닮아서 그렇죠 뭐.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탈모 치료 효과 같은 거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오냐고요? 그게 예전에 한번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를 보면 되지 않나요? 이게 효과인데요. 아니 뭐 뿌듯하고 이런 건 없어. 앞머리를 내리고 있어서 성공한 건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3년 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미 저의 그 비포 애프터는 유튜브에 낱낱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제 영상들은 3년 전 거부터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놀랍게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때는 내릴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내리고 싶어도 머리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전에 시술한 지 딱 1년 돼가지고 상담을 받았거든. 1년 경과 상담 이런 게 있어요. 탈모 치료를 받으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가서 현재 상태를 알려줍니다. 딱 1년 됐다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머리가 많이 나셨네요. 탈모 약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대체 뭘 생각하셨길래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난다고 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야 그 정도로 막 나지는 않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났다고? 그럼 뭐 막 원장님은 뭉텅뭉텅 빠져있는 걸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아주 좋아지셨네요 하면 너무 구라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망치셨네요 그러면 놀리는 것 같으니까 되게 많은 고객들을 거치면서 얻게 된 하나의 노하우가 아닐까?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약을 드시면은 더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고 봐야겠다. 그래서 약은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탈모 약은 한 번 드시면 평생 먹어야 돼요. 먹다가 도중에 안 먹으면 우수수 빠집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탈모 약은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가 모근이 다 삭제된 상태에서는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약은 힐 같은 거야. 얘가 부활은 안 되고 살아있을 때만 줄 수 있어. 부활이 아니고 힐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딸피지만 살아있을 때 먹어야 된다. 이미 죽어버리면 늦는다. 자가 이식이죠. 그러니까 빌려오는 겁니다. 옆집에서 빌려오는 거지. 저는 뒷집에서 빌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뒷머리에서 빌려오면 뒷머리는 또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빌려오면 뒷머리가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총량은 항상 그대로인 거지. 뒤에서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 뿐입니다. 민족 대이동 같은 느낌이죠. 뒤에 있는 머리를 하나씩 앞으로 옮긴다. 모 이동술. 시술을 또 할 수도 있는데 뒷머리가 그럼 점점 빈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뒷머리가 되게 절벽처럼 될 수도 있고 납작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수리는 심어도 살아날 확률이 50%밖에 안 된답니다. 원장님의 이야기로는. 정수리는 앞으로 옮기면 절반이 죽는다. 그래서 정수리는 잘 안 한다. 정수리는 오로지 약으로 그냥 잡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탈모에 대해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흰머리 안 나냐고? 흰머리가 나죠. 흰머리는 이미 5년 전에도 났습니다. 와이프는 머리 되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만지면서 옛날에는 많이 앞에 비었었는데, 그러면서 막 자꾸 2년 전, 3년 전 사진을 들이대는 거지. 3년 전에 여보 머리가 이랬는데 지금은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거 여러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 머리를 뒤에 거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심어놓은 거잖아요. 얘가 빠지면은 더 이상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당겨가지고 여기 심어놓은 녀석은 모근을 옮긴 거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자라요. 얘가 빠져가지고 일회용으로 날아가는 구조면은 하루에도 머리카락이 막 100개씩 넘게 빠지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고 그냥 노화가 돼가지고 빠지는 게 많은데, 그런 기준이면은 4,000모 심어도 한 달 지나면 다 빠지죠. 자연스럽게 빠지는 머리가 있는데, 그럼 한 달 지나면 머리가 다 빠질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다. 계속 자란다. 모근을 옮긴 거라서. 수술을 해가지고 4,000모를 박아놓고 한 달에 4,000모를 자연적으로 날리면은 아무도 수술을 안 하죠. 그러면 모자 쓰면 머리 빠지는 건 루머입니다. 아니 모자 쓰면 두피 박열 이런 건 크게 상관없대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모자를 쓸 때 오히려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머리를 당겨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모근이 당겨져 있는 느낌 때문에 모근이 힘들어하는 거야. 모자를 써서 열이 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뒤로 딱 이렇게 한 상태로 딱 쓰잖아, 모자를.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리가 이렇게 뒤로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모근 입장에서는 걸어다니면서 계속 이 바벨 같은 거를 한 40kg짜리 얹고 계속 걸어다니는 거야. 그럼 무릎이 아작이 나잖아. 그런 느낌으로 힘들어가지고 모근이 박살이 나는 거다. 헤어 스쿼트. 약부작용? 약부작용은 딱히 없는 듯. 우울증? 우울증은 없는데. 우울증은 없어요. 저는 그냥 게임을 많이 못하는 게 빡칠 뿐이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울증은 아닌 듯? 요새는 시간이 없는 게 제일 좀 그렇다. 게임할 시간도 없고, 넷플릭스를 느긋하게 볼 시간도 별로 없고, 웹툰을 느긋하게 볼 시간도 없고, 뭔가 일정들이 다 빡빡하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별로인 느낌이 있다.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제 다들 바빠. 하나같이 다 바빠. 심지어 그 바쁜 사람들은 다 이제 더 유명한 분들이 많고, 그냥 그렇게 움직여야 그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쉬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뭔가 취미를 누리려면 잠을 좀 줄이고 이래야 돼요. 일정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이 조금 더 바쁜 게 뭐냐면은 지금 스케줄을 다 몰아놔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제 6월 말에 둘째가 나오니까, 둘째 나오고 와이프 조리원 들어가 있고 이런 동안은 좀 몸조리도 도와줘야 되고, 그동안 이제 승우를 제가 등교를 시켜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둘째 태어나고 3주 동안을 스케줄을 지금 하나도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더 바쁜 거지. 그래서 3주 내로 6주치 영상을 찍어야 돼서 지금 유독 더 바쁘다. 사실 3주 이후에도 한 1년 동안은 힘들거든. 신생아를 키우는 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카페 일정 공지도 못 올렸잖아요. 일정 공지를 찐득히 앉아가지고 쓸 시간조차도 없었어. 계속 빡빡하더라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승우랑 좀 놀아주다가 바로 와가지고 이제 방송 킨 거예요. 중간에 여유 시간이 전혀 없었어. 둘째 아들이고,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혹시 이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리자면은, 대부분 이름은 생년월일이 정해진 다음에 만듭니다. 낳기 전에 이름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들의 관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갑니다. 뭐 할아버지가 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대대로 전해오던 약간 그런 사상 같은 게 섞여. 가장 대체적인 거는 사주를 보고 이름을 정하는 거야. 그게 이제 예전부터 날이 잡혀야 애가 사주가 나오고, 그 사주에 걸맞는 이름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계속 내려오져 오던 약간 그 어르신들의 관습 같은 거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사주를 정해진 걸로 철학관이나 그런 걸 베이스로 이름을 정해서 조리원에서 나올 때쯤 이제 이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커서 또는 결혼을 해서 또는 아이가 생기면은 하시겠지만, 태어나고 나서 이제 이름을 붙여준다. 그런 게 대부분의 경우다. 뭐 물론 낳기 전부터 이름을 붙이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드문 편이다. 매우 드물다. 왜요? 저는 승우도 귀여운데요. 저는 둘째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승우가 너무 귀엽거든요. 승우가 애교도 많고 승우가 참 귀엽습니다. 승우가 애교가 되게 많아. 뭐 절 닮아서 그렇죠. 뭐. 우리 와이프는 애교가 없거든. 승우가 이제 날 닮아서 참 이제 애교가 많습니다. 나이 터울이 지금 승우가 7살이니까 얘가 태어날 때 1살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6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0살이면 승우도 6살이지. 법이 뭐 승우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둘째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6살 차이다. 그대로다. 승우가 처음에는 둘째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냥 우리 셋이 있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또 이제 동생이 생겼다는 거를 인지하게 되니까 챙겨줄라 그래. 이게 만약에 승우가 한 3, 4살일 때 있었으면 엄청 질투를 했을 텐데, 머리가 좀 커가지고 뭐 아내가 좀 힘든이라고 그러면 가서 누워있으라 그러고, 맨날 동생 힘들어하니까 가서 누워있으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지나봐야겠죠? 저도 쉽지 않겠네요. 승우 태어나고 한 1년 동안은 진짜 빡셌는데, 제일 빡센 게 뭐냐면은 애들은 밤낮을 몰라서 아무 때나 웁니다. 밤낮의 개념이 없어. 그래서 육아를 하는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사실 뭐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을 안 자는 게 문제죠. 그죠? 문제는 승우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9 to 6로 회사를 다닐 때였고 유튜브도 안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육아를 많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시간까지 방송하고 있고 일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빡세단 말이에요. 아내 입장에서는. 저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가족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또 이제 월급을 벌어오는 게 20명분 월급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내 식구만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매장 15명이랑 지금 유튜브 5명 합쳐가지고 20명인데 직원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내가 돈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둘째가 태어났다고 그냥 모든 걸 다 셧다운하고 저는 이제 육아 모드로 갑니다 이렇게 할 수가 또 없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일정을 줄이는 게 빡센 거죠. 뭐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피곤해. 지금 피곤하게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그냥 이렇게 쉴 수가 없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한 달에는 30일이 있고 4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을 쉬면은 5명분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쉬는 거다. 내가 쉬려면 직원도 잘라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쉬기가 어렵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쉽지 않다.